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린다. 손주 안아주고 싶은데 팔에 힘이 없어서 망설여진다. 시장 한 바퀴 돌고 오면 다리가 풀려서 집에 와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한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붙잡아야 한다. 어쩌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그건 바로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혜진입니다. 40년 넘게 영양 건강 분야에서 일해왔고 지금은 68세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70대 할머니 한 분이 상담실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손주 안아주는 게 무서워요. 혹시 떨어뜨리면 어쩌나 싶어서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3배로 빨라집니다. 통증도 없고 부기도 없고 아무런 신호도 없이 말입니다. 그저 조용히 매일매일 우리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현관문 턱에 걸려 넘어지고 그 한 번의 낙상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고 결국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쉽고 저렴하고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 음식들로요.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비싼 건강식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제 주변 어르신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겠다고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리 떨림, 팔 힘 빠짐. 이건 단순히 오늘 좀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도와줘, 근육이 없어 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그럼 왜 근육이 사라지는 걸까요? 운동을 안 해서?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벽돌이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벽돌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없이 운동만 한다? 그건 벽돌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몇 그램이나 드세요? 거의 모든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안 드시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충분히 올바른 시간에 드시지 않고 계신 겁니다. 60세 이상 여성이라면 하루에 최소 60에서 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대부분 30g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 들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잖아요? 위산도 줄어들고 이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을 법한 아주 친숙한 식재료 7가지. 그런데 이 7가지가 근육 지키는 데는 보약보다 낫습니다. 게다가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특히 4번째 음식은 발효 냄새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은 좀 꺼리시는데 알고 보면 60세 이후 근육 회복의 특효약이에요. 6번째 음식은 아직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1,000원으로 단백질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두부. 두부 좋아하시죠? 김치찌개에도 넣고 여름엔 냉국에도 넣고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두부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두부 한 모 300g의 단백질이 거의 20g이나 들어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게 계란 3개 먹는 거랑 비슷한 양입니다. 근데 소화는 계란보다 훨씬 쉬워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모두부를 드세요. 수분이 적어서 단백질이 더 농축되어 있어요. 나이 들면 한 번에 많이 못 드시잖아요? 그럴 때 두부가 딱이에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더부룩하지도 않고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에 두부 서너 조각만 넣어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의 3분의 1을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 들깨와 검은깨. 깨? 그게 무슨 단백질이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작은 씨앗들 대단합니다. 매일 밥 위에 한 숟가락만 뿌려 드셔도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듬뿍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뭐냐고요? 혈액순환 돕고 기억력 좋아지게 하고 무릎이나 허리 관절 통증도 줄여주는 그 좋다는 성분입니다. 제일 좋은 건 조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 밥 위에 뿌리고 나물 무칠 때 넣고 국에 살짝 뿌리고 이렇게만 해도 평범한 음식이 건강식으로 확 바뀝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걸 꾸준히 드신 분들은 몸이 가벼워졌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뻐근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작은 씨앗이지만 효과는 큽니다. 세 번째, 시금치와 버섯. 자, 이번엔 채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채소로 무슨 근육을 키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시금치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꽤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 비타민 B까지 풍부해서 혈액도 맑게 해주고 신경계에도 좋아요. 여기에 버섯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버섯에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감기도 덜 걸리게 하고 몸속 염증도 줄여줘요. 제가 자주 권하는 메뉴가 있어요. 시금치 버섯 무침에 들기름 약간 두르고 검은 게 뿌려서 드시는 거 맛있죠? 속도 편하죠? 근데 이게 은근히 단백질도 보충해주고 소화도 잘 되고 걸음걸이도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스며드는 녹색 영양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 된장찌개. 자, 이제 냄새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계신 그 음식 나갑니다. 바로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무슨 단백질이에요? 하실 텐데. 콩으로 만든 된장에는 정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단백질 20g 정도는 거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들입니다. 이 유익균들이 장 속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기 먹었을 때 속 더부룩한 분들도 된장찌개는 편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일주일에 서너 번 된장찌개 드시는 분들은 몸이 가벼워요. 소화가 잘 돼요. 식사 후에 덜 피곤해요. 이런 얘기들 하세요.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그게 사실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황태. 황태국 좋아하시죠? 특히 해장국으로 많이 드시는데 이게 사실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건조 황태는 거의 80% 이상이 단백질이에요. 생선 중에서도 단백질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서 기름진 고기 소화 안 되시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조리법도 간단해요. 쌀뜨물에 하룻밤 담가서 냄새 빼고 무하고 파 넣고 끓이면 끝. 맑고 시원한 국물 한 그릇 뚝딱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황태국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속도 편하고 에너지도 쭉 올라옵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육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병아리콩. 병아리콩? 그게 뭐예요?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마트 가면 많이 보이는 노란 콩입니다. 이 작은 콩 100g에 단백질이 50g 정도 들어있어요.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먹어요? 걱정 마세요. 한번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넣거나 국에 넣으면 돼요. 고소한 맛이 나서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질리지도 않고요. 일곱 번째, 닭가슴살과 연어. 씹는 힘도 괜찮으시고 소화도 잘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 단백질 덩어리고 연어는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해요.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면 소화가 안 되니까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그리고 채소랑 같이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매주 닭가슴살 몇 조각, 연어 한 토막만 드셔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신가요? 그래, 좋은 음식들인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이미 다 먹고 있는데 왜 여전히 힘이 없지?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계세요. 근데 왜 효과를 못 느끼실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화입니다. 나이 들면서 위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제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위장에 더 오래 머물러서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이가 약해지면 제대로 씹지도 못하니까 고기는 아예 피하게 되고 부드러운 국수나 죽만 드시게 되죠.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채우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바쁘다고 아침 거르기, 저녁엔 국물만 먹고 건더기는 남기기, 고기나 두부 조각은 배불러서 남기기, 살찔까봐 단백질 반찬 피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 한 분은 저 밥, 국, 고기, 생선 다 먹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계산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고작 30g밖에 안 되더라고요.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단백질을 3끼에 고르게 나눠 먹기, 순두부 대신 모두부 먹기, 국 건더기까지 다 먹기, 아침 식사 절대 거르지 않기. 딱 3달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계단을 거뜬히 오르시고 일어설 때 다리가 떨리지 않고 손주도 편하게 안아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올바르게 먹는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원칙 1. 하루 3끼에 고르게 나누기. 우리 몸은 한 번에 25에서 30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그냥 배출됩니다. 그래서 점심에 고기 200g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이 중요해요. 밤새 7, 8시간 자는 동안 몸은 단백질이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충분히 안 드시면 몸이 에너지 만들려고 근육을 뜯어 쓰기 시작합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죠. 그러니 아침 거르지 마세요. 원칙 2. 다른 음식과 함께 먹기. 고기만 먹으면 효과가 별로입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채소, 현미밥, 계란 같은 걸 함께 드세요. 그럼 단백질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여기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을 약간 곁들이면 영양소가 세포 깊숙이 들어가서 근육 만드는 데 더 잘 쓰입니다. 원칙 3. 발효식품 곁들이기. 김치, 요구르트, 된장. 이런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가득합니다. 이 유익균들이 장 속에서 일하면서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게다가 면역력도 높여주고요. 한 어르신이 계세요. 68세 박 선생님인데 예전엔 아침에 흰쌀밥에 계란 하나만 드셨대요. 제가 채소 무침에 참기름 두르고 김치 한 접시 더 드시라고 했더니 단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정신도 맑아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음식도 알았고 올바른 방법도 알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이런 습관 하고 계시진 않나요? 조심하셔야 해요. 이거 하시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사 직후 커피나 차 마시기. 밥 먹고 따뜻한 차 한 잔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실 텐데요. 커피나 차에 있는 성분이 몸속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철분이나 칼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몸이 못 쓰는 거예요. 차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식후 30에서 40분만 기다렸다가 드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흡수율이 확 달라집니다. 한 여사님이 계셨는데 매일 식후 바로 차를 드셨어요. 제가 30분만 미루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속도 편하고 밥맛도 좋아졌어요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식사 때 술 마시기.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식사 때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술을 드시면 간이 알코올 분해에만 집중합니다. 그럼 근육 만드는 일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러시면은 근육량이 확 줄어들고 간 기능도 나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너무 짜게 먹기. 간장 많이 쓰시죠? 짠 국물 좋아하시죠? 짠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염분 배출하느라 바빠지면 영양소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몸이 어쩔 수 없이 근육을 뜯어쓰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덜 짜게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신장이 편해지고 영양소 흡수가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좋은 음식도 알았고 나쁜 습관도 알았죠?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먹기만 하면 근육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운동이에요. 아이고, 운동은 힘들어서. 걱정 마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걷기. 매일 20에서 30분만 걸으세요. 집 앞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 좋아지고, 관절 유연해지고, 근육이 깨어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그럼 한번 천천히 일어나 보실래요? 어떠세요? 힘드셨나요? 다리가 떨리셨나요? 이 동작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거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 이거 하루에 10번만 반복하세요. 허벅지, 무릎,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이 부위들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걷게 해주는 핵심 근육이에요. 불안하시면 의자 팔걸이 잡거나 테이블 잡고 하셔도 됩니다. 매일 하시면 몇 주 만에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예전보다 일어나기가 수월해졌네? 세 번째, 탄력밴드. 시장이나 마트 가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걸로 가볍게 당기는 운동만 하셔도 발다리 근력이 좋아집니다. 세게 할 필요 없어요. 매일 5에서 10분 가볍게만 하세요. 제일 좋은 시간은 식후 한 2시간 뒤입니다. 그때 몸이 영양소를 흡수한 상태라 운동하면 근육 합성이 훨씬 잘 됩니다. 식사하고 30분 쉬고 가볍게 걷기. 이게 베스트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예요. 매일 조금씩만 하셔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단백질 많이 먹으면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돈 안 들이고 단백질 채우는 똑똑한 방법들. 방법 1, 대량 구매하고 냉동 보관하기. 두부, 병아리콩, 황태. 이런 거 할인할 때 좀 많이 사세요.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되니까 편하고 낭비도 없어요. 방법 2. 작지만 강한 식품 활용하기. 검은게 가루, 들깨 가루. 이런 거 한 봉지 사면 한 달 넘겠습니다. 밥 위에 한 숟가락만 뿌려도 단백질 몇 그램씩 추가되는 거예요. 가격은 1,000원, 2,000원입니다. 방법 3. 간식 대신 건강식으로. 비싼 과자, 케이크 사드시죠? 그 돈이면 황태국 한 그릇, 두부 한 모 충분히 삽니다. 건강에도 좋고 단백질도 채우고 돈도 아끼고 일석삼조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현명하게 쇼핑하고 똑똑하게 보관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걸 정리해서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루 식단 예시 이렇게만 드세요. 아침 황태국 한 그릇, 찐두부 서너 조각, 김치 한 접시, 단백질 약 25g. 속도 편하고 따뜻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딱 좋은 식사입니다. 점심, 현미밥 한 공기, 들깨가루 한 숟가락 뿌리기, 시금치 무침, 참기름 약간, 된장찌개 한 그릇. 단백질 약 22g, 소화도 잘 되고 유익균도 들어가고 영양 만점입니다. 저녁, 보리밥 한 공기, 버섯볶음, 두부조림, 단백질 약 20g. 가볍지만 든든하고 저녁이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총 단백질 약 67g. 60세 이상 여성에게 딱 맞는 양입니다. 비싼 보충제 없이도 충분합니다. 보셨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원래 먹던 음식들입니다. 다만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르게 꾸준히 먹는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세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고 싶으신가요?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고 싶으신가요? 손주를 편하게 안아주고 싶으신가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으신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이 모든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지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70세든 80세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몸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탁에 두부 한 조각 추가하기,
밥 위에 검은 게 가루 한 숟가락 뿌리기, 식후에 집 앞 천천히 한 바퀴 걷기.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분들에게. 때로는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 자꾸 넘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 손주 안아주기가 두려우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보내주세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들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매일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여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는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더 활기찬 모습으로 서로 만나요.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건강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개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